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졸업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꽃다발을 들고 사진 찍는 졸업식 대신 온라인 비대면 졸업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장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 승객이 전년보다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승객 감소로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운영비 보조액은 20% 정도 늘었습니다. 자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모이던 고모리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전도민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안에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조 4천억 원으로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9명 발생해 일주일째 1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이 126명, 해외 유입은 13명으로 2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8,517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경기도 내 누적 사망자는 399명으로 늘었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63.5%로 낮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은 24개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학교별로 졸업식을 하느라 시끌벅적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 풍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꽃다발을 주고 사진을 찍으면서 축하해주던 졸업식 대신에 온라인으로 축하 인사와 작별의 아쉬움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졸업식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능 시험 이후 조용했던 고3 교실이 오랜만에 시끄럽습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장과 앨범을 미리 받기 위해 학생들이 모인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반가운 안부를 전하고 담임 선생님은 고생한 제자를 위해 졸업을 축하하며 장미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험생활하기가 버겁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줘서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졸업은 또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선택한 각자의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활기차고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만남도 잠시, 짧은 만남을 달래기 위해 학교에선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졸업생 모두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작별을 고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졸업식을 친구들과 함께 못 마쳤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아쉬운 마음도 커요. 올해 친구들을 많이 못 보기도 했고 졸업식 때 사진을 같이 못 찍는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이나마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 코로나 잠잠해지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졸업식을 택한 이 학교에서는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사전에 나눠줬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반별로 시간차도 뒀습니다. 졸업식 행사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졸업식 당일 온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전교생 대표가 받는 상장 수여식과 후배들이 불러준 졸업식 노래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와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도 영상으로 전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또 소의 그 걸음으로 호시우보하는 그런 자세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강당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던 후배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도 모니터로 전해집니다.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그 길 때문에 저희가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선배님들만큼 좋은 선배로 기억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모든 부영고등학교 선생님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걸음 더 성장해 졸업이라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 한 해를 마감했던 학생들은 비대면 졸업식으로 마지막 학사 일정을 마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 승객이 전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하루 평균 승객은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해는 3만 1천여 명으로 하락해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승객 감소로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운영비 보조액도 20% 정도 늘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전철 승객이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보훈 명예수당을 만원 인상해 월 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훈 명예수당은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 4,500여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부시는 지난해까지 월 7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하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6월 25일 전후 참전 유공자들에게 참전 명예수당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모여지던 고모리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천시 남북경협사업팀 김경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산위기에 놓였던 고모리 산업단지가 정상화 가도에 진입하게 된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나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기업들과의 협의를 해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호반한 산업 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좀 이야기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지금 호반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됐죠? 네, 고무리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포천시와 호반산업 컨소시엄 간에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포천시와 호반산업 컨소시엄은 민간 합동 SPC를 설립하고, 포천시는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등을, 호반 컨소시엄은 사업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산업단지 책임 준공을 확약하였습니다. 내년 초 착공을 위해 포천시와 호반 컨소시엄은 SPC를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인허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기존의 가구 산업에서 탈피해서 전자상거래와 식품 관련의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될 계획이라는 게 이 주목할 점인데, 완공 시에 지역에 바랄 수 있는 기대효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물류, 판매 등 복합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방영한 스마트 첨단 물류 시설을 조성하여 물류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단지 조성 또 성공을 위해서 교통 환경이 뒤따라야 할 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 구무리의 산업단지는 43번 국도와 47번 국도에 임접하며 국지도 98호선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종 포천 고속도로로 서울 IC의 근거리에 입지하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고무 IC가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어렵게 재개된 바 있는데 끝으로 포천시의 각오 말씀해 주시지요. 포천시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의 부족한 산업 인프라가 확충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시 남북경협사업팀 김경인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버려지는 동물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유기동물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이 있던 곳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접근성 좋은 도심에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거두기 시작한 포천의 한 사찰. 시민들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20여 마리의 고양이를 중성화했지만 불어나는 수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급기야 절 앞에 기르던 고양이를 버리는 등 주민들과 갈등까지 빚던 상황. 경기도는 시민들과 힘을 모아 사찰 주변에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급식소 놓은 뒤로부터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울음소리도 작아졌어요. 그리고 활동력도 작아졌어요.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존 화성시에 위치한 도우미견 나눔 센터에 이어 접근성 좋은 도심지에 마련한 겁니다. 이곳에선 기본 훈련과 중성화술, 예방접종을 마친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호자 교육과 사료, 목줄 등도 지원합니다. 강아지 공장 이런 것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단절시켜가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가워.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응?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성남과 구리, 광명에 추가 개소하는 등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되는 동물들이 많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이 발생된 유기동물은 안락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슈TV 조창순입니다. 경기도가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 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농수산물입니다. 점검 내용은 거래 명세서 보관 여부와 즉석 조리식품 원산지 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 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입니다. 적발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천군이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최대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번 예산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노후시설물 개보수 비용에 한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보수공사 내역서를 연천군청 건축과로 제출할 수 있고 연천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00개 단지에 10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9,800여 대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의 등록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4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 등 수도권이 전체 67%를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